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도 장이 더 안 좋았습니다. 어쩌면은 이 지금 자리보다도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고 다음 주 제가 예상할 때는 다음 주 후반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혹시 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 그다음에 여전히 뭐 미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 그 어제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세 가지 불확실성이 하나씩 다가오고는 있지만 굉장히 강한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어, 그러나 이제 뭐 슬슬 이제 매수 준비해야죠. 계속해서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시장이 안 좋다는 거고, 그죠?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외국인 기관이 파는 시장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팔아야죠. 외국인 기관이 팔면 우리가 사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을 때 우리가 사면 손실을 입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같이 팔아줘야 되는데, 이미 어떤 심리적인 또는 그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매물대라든가 하는 그 지지 라인들,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손실을 좀 입을 수밖에 없는, 뭐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라면은 결국은 수익을 내고 팔게 되는 거지만 당일로만 보면은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계속 빠지는 장에서는 오늘 안 팔면 내일 더 빠지니까 일단 비중을 줄여놓는 게 맞고, 계속 비중을 뭐 줄여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은 저는 약간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비중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몇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고 오늘 다행히 이제 매수한 종목들이 뭐 조금 더 빠진 종목도 있고 약간 오른 종목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 몰라요. 이게 이제 뭐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많이 뺀 장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계속 뺐고 오후에 다시 이제 좀 그 추가 하락을 막는 뭐 그런 모습이 나왔던 그런 장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오겠지 하는 기대를 한번 살려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요. 아직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오른다 내린다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만 이제는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살짝 이제 축소했던 비중, 현금 늘어갔던 현금을 가지고 다시 비중을 조금 늘려가면 어떨까? 이제 그런 타이밍을 보자. 아주 다음 주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주까지도 계속 그 시장의 반등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전략 내지는 그런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종별로 낙폭과대주, 그다음에 실적 그 개선 기대주, 그다음에 악재가 나와서 급락을 한 뒤에 바닥을 잡는 뭐 그런 종목들, 이런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비중을 늘려갈 준비를 하자. 예, 이제 그게 오늘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뭐 지금 분위기 보면은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죠. 미국 선물지수 계속 빠지고 있죠. 트럼프 계속 이상한 그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죠. 뭐 자동차 어제 같으면.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내 뭐 GM 같으면은 이틀 만에 지금 10몇 퍼센트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미국 내 어떤 종목들도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그 자기네밖에 모르는데 그거를 아주 세련되게 구사하지도 못하면서 또 고집은 엄청 센 이상한 그런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 모양인데요. 뭐 여기에도 아마 시장은 적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이제 뭐 이렇게 낙관을 하면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빠지고 저점이라는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어떤 공격적인 매수, 그렇다고 뭐 대단히 몰빵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세 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이것저것 시장 분위기도 좀 보고 종목 분석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70 종목 올랐고 730 종목이 빠졌습니다. 1.89% 하락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2600포인트가 무너졌지만 2550포인트 부근에 있는 지지라인을 딛고 2558포인트 가까이까지 살짝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89% 내렸죠. 코스피 100 2.16% 내려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334종목이 올랐고 1307종목이 빠졌습니다. 1.94% 빠졌고 코스닥 150은 2.10, 대형주들이 안 좋았죠. 코스닥도 700포인트가 무너졌지만 690포인트 부근에 있는 지지라인 딛고 살짝, 역시나 뭐 강도는 세진 않지만 추가로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노란색 선 그어놨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양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하락의 주요 원인이고요. 자, 선물 지수는 0.5%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은 더 빠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은 0.05% 올라서 1465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자, 지금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466원 40전, 한 90전 정도, 1원 가까이가 더 올랐네요. 국제유가는 0.39% 올라서 69.92달러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해외 증시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2차 전지주 중심의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상위주 바로 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 보면 딱 한 종목, HD 현대중공업이 강보합 정도, 이것도 사실은 더 빠지다가 강보합권으로 올라온 거고요. 혼자 반등이 아니라 상승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합권이었습니다.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오늘 뭐 국회에서 뭐 강성 발언들이 막 나오는 바람에 이제 뭐 조사를 한다는,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번 유상증자 관련한 조금 대가를 좀 치르지 않을까. 3조 6천억이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과하기도 했지만 과정이 투자자들을 약올린다기보다 투자자들 모르게 이렇게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좀 이런 모습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피해를 좀 입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오늘 5%대 하락이 나왔고요. 현대모비스가 4%대 빠졌고 나머지도 뭐 다 빠졌죠. 코스닥은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가 1%대 올랐고 휴젤이 강보합권, 빠진 종목은 에코프로, 삼천당제약이 7% 빠졌군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보면은 음식료 담배가 혼자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CJ 시푸드 1우선주, 이게 20%대 오르면서 이런 흐름 나왔고요. 혜태제과 식품도 2%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고려아연이 8%대 하락, 이구산업이 7%대 하락, 풍산과 대창이 6%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섬유 의류 업종이 제일 좋은 건데 하락 0.21% 빠진 겁니다. 자, 코데즈 컴바인이 19%대, 거의 20% 가까이 올랐고요. 형지 INC가 6%대 올랐고,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양지사가 4%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제일약품 한 종목 올랐습니다. 2.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부광약품이 13%대, 오리엔트바이오가 10%대 빠졌습니다. 어제 오리엔트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저 같으면 어제 팔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재료가 이제 소멸됐잖아요. 기대감에 올라왔던 그런 것들이 빠졌고, 또 그 하루 상한가, 그다음에 어제 상한가 줄 상한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급격한 수익 실현 물량이 뭐 내일은 더, 다음 주에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대화제약과 앱클론이 9%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오스코텍과 삼천당제약이 7%대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면요. 초록색 60일선 밑으로 빠지다가 60일선 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2551포인트의 60일선이 걸쳐져 있는데 일단 60일선까지 뺐습니다. 지금 뭐 60일선의 지지를 받은 거긴 받은 건데 더 빠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은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어떤 소식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고요.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추가로 한 10%씩 더 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나 일단 60일선 지지를 받은 모습, 60일선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오늘 뭐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은 뭐 당연한 거고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비중을 좀 줄이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60일선 지지를 받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을 보면 오늘 이게 이제 1년치 일봉을 딱 펼쳐놓고 보면 작년 8월에 있었던 그 뭐 아래꼬리 끝은 더 많이 내려갔었지만 당일날 저점 지지 받았던 게 691포인트입니다. 9월에 저점 자리가 692포인트입니다. 오늘 693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내려갔다가 이제 693.76까지 이제 왔는데 대충 690에서 693포인트 이 정도가 저점 지지를 계속 받았던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여기서 월요일 날 더 빠진다면 이제 작년 12월에 있었던 620포인트대까지 급락 10%가 딱 빠지면 이 정도입니다. 620포인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씩 더 빠질 수도 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뭐 시총 상위주들 다 줄줄이 또 급락을 할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60일선, 코스닥은 지난 과거의 저점 자리들에서 이제 더 안 빠지고 일단 거기까지만 빠졌지만 거기까지만 빠졌다. 일단 특정 저점 지지 라인들을 이탈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최저점까지 빠진 것으로 일단 보이지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좀 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반등이 나올 확률도 못지않게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자, 오늘 세 종목 신청해 주신 것이 셋 다 바이오네요. 한올 바이오 파마, 알테오젠, 셀트리온 이 세 종목입니다. 자, 한올 바이오 파마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3일 연속 하락 28,000원대 초반까지 밀렸고요. 거의가 아니라 최저점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뭐 연중 최저점 수준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코스닥하고 좀 비슷합니다. 28,300원 정도의 줄을 그어보면 2023년에 고점, 저점, 24년에 저점, 지지받았던 또는 저항받았던 그런 자리하고 연결이 쫙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이제 25,000원. 네, 25,000원까지 추가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비중을 줄여놨으면 뭐 고점 46,000원 정도까지 갔을 때 뭐 팔 수는 없었겠지만 주요 그 지지 라인들을 이탈할 때 비중을 줄여놨다면 지금은 오히려 매수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대로 갖고 계셨다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또는 뭐 고점이 아니라 4만 원대 정도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30%대 고점 대비해서는 40% 정도의 지금 하락을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지지라인 지금 그어놓은 28,300원, 28,250원 지금 이런 저점이잖아요. 이 자리를 뚫고 밑으로 더 내려갈 경우 여기서 25,000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살짝 보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매수 쫓아가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28,000원 정도 부근의 가격대에서는 매수할 만하다,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 엄청 관심이 가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키트루다 SC가 올해 10월 1일 날 출시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머크가 지금 품목 허가, FDA의 품목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날짜가 9월 23일입니다. 지금 3월이고 이제 4월이니까 9월은 3분기잖아요. 2분기가 지나가기 전에 이 키트루다 SC의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할 건데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기 시작할 거다. 왜냐하면요. 지금 알테오젠이 이 마일스톤으로 벌어들이게 될 금액이 지금 1조 5,700억 원, 뭐 많게 보는 데는 1조 7천억 원대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이 키트루다 SC를 가지고 2년 동안 2조 원을 버는 겁니다. 뭐 다이이치 산교니 뭐 다른 뭐 산토즈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머크하고의 이 키트루다 SC만 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지금 주가 뭐 35만 원 이런 수준에 한 2배 이상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역대 알테오젠 매출 규모 이런 것들로 보시면 굉장합니다. 이 정도 수치라는 게. 물론 주가가 이제 기대감에 올라가고 이런 재료들이 이제 나와버리면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빠지는 특성,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 마일스톤이 입금이 돼서 알테오젠 계좌에 꽂히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시자료로 나와버리면 그러면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추가 계약도 뭐 나온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다이이치 산교 품목을 그러니까 늘린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머크 착착착 진행되고 있지.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새로 지금 계약했잖아요. 자회사 2군데 하고. 지금 이거를 다 고려해 보면 뭐 주가가 2배가 아니라 그때 신한증권이 얼마였죠? 73만 원이었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목표가 목표 주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한 100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제 제가 써드린 것처럼 시장은 종목을 다 아우르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란 없습니다. 혼자 잘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잖아요. 시초가 대비해서 빠지잖아요. 음봉을 만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이 코스닥 시장을 파니까 그런 거예요. 코스닥 시장을 그냥 팔기 때문에 누가 팔았죠?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그 외국인이 어떻게 파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을 코스닥을 100억 원어치 팔아줘라고 했을 때 코스닥 시총일이 알테오젠부터 해서 쭉 비중대로 100억 원에서 비중대로 쭉 매도가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매도 결제 이 버튼 누르는 순간 그대로 결제가 쫙 체결이 돼서 떨어집니다. 주가가. 자, 그런 방식의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때는 종목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종목이 무너지는 걸 받쳐주는 것들은 뭐 기껏해야 기관 중에서 뭐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장 무너질 때 금투는 잘 안 들어옵니다.
단기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그 세력이기 때문에 다만 많이 빠졌을 때는 좀 들어오긴 하는데 오늘도 이제 좀 그 일부 종목들은 또 금투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 큰 소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주가는 오히려 시초가보다 빠졌다 이겁니다. 자, 수급 볼까요? 금투가 바로 여기 들어왔네요. 알테오젠에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왔는데 일단 기관의 매도가 지금 최근에 투신이 계속 팔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그 개인들 펀드 자금 같은 곳에서 이탈이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 보험도 좀 팔고 있고 연기금은 뭐 많지는 않지만 오늘 조금 샀고 금투가 좀 샀고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엔 35만 원, 34만 9,500원 지금 그런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알테오젠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알테오젠 다시 34만 9,500원 내려갔네요. 35만 원, 34만 9,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일봉 보면 알테오젠 1년치 일봉 차트를 띄워놓고 보면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떨어졌을 때가 3번 있었습니다. 작년 3월, 그 다음에 작년 12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작년 3월에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일 때 그 이후에 주가가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죠. 물론 약간의 시간차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리고 12월에도 주가가 26만 원 이런 자리 27만 원 이런 자리까지 빠졌을 때 다시 45만 원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번에도 세 번째 스토캐스틱이 지금 과매도권에 내려왔는데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33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스토캐스틱 상으로 과매도권에 내려와 있다는 것은 이제 반등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되면 그 지난 두 차례와 비슷하게 과매도권까지 내려온 뒤에는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주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18만 원 내줬고요. 17만 7천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이오에 대한 시장의 인식, 어떤 프로그램 매매, 버스켓 매매 이런 것들이 왕창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17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넥스트레이드.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200원 정도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은 꼬여 있지만 일봉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오늘 이 말씀드렸던 121선, 241선 이런 자리를 아주 강하게 이탈하면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 나올 수밖에 없고요.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바로 매물대 하단 17만 4천 원 정도 되는 자리, 그 자리는 지난달 2월 말에 저점, 2월 초에 아래꼬리 끝이 17만 2,800원, 종가 17만 6천 원이기 때문에 대략 17만 4천 원,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셀트리온의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선물지수 아직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 5시간 정도 더 남았고요. 미국 개장까지 다우가 10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고 S&P 500도 2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10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는데 자, 지금은 어떨까?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우가 마이너스 58, 많이 줄었네요. 다우가 마이너스 58, S&P 500이 마이너스 12, 나스닥은 마이너스 76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것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어서 결국에 오늘 추가 하락보다는 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이번 주말인데요. 일단 내일 토요일에 원래 늘 올려드리던 그 외국인 기관들 수급 관련된 분석 영상은
내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그 중간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다음 주에 대비한 다양한 분석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회원 전용으로 일단 한번 올려드려 볼 예정인데 제가 오늘도 장중에 잠깐 써드렸지만 저는 다음 주도 다음 주지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4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비중을 늘릴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또 비중을 일단 뭐 많이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오늘 약간 샀어요. 오늘 좀 뭐 약간은 아니고 한 비중 줄였던 것에 비하면은 한 반 조금 넘게 반 정도 반 조금 넘게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저는 뭐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보조지표들을 보면서 일단 보조지표를 100% 활용한 매수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또 낙폭과대주도 한번 찾아서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너무 그 다양하게 많은 종목을 이렇게 널어놓을 생각은 아닌데 한 5종목이 넘어가지 않는 정도로 적으면 2종목에서 많으면 5종목 정도를 한번 매수해 볼까 싶고요.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제 방식대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흐름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잠깐 그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인데요. 그 수급을 먼저 좀 봐야 되겠군요. 잠깐 수급을 먼저 좀 보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최근에 금융투자가 계속 사고 있는데 기관이 팔고 있죠. 투신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펀드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은 사고 있고 금융투자 사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예, 이렇게 촥촥촥 모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 언제까지 모으고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언제까지 뭐 모을 거야? 계속 빠지는데 자 한번 일봉 볼까요? 일봉 보면 이렇습니다. 주가 계속 빠지죠. 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초록색 60일선에 딱 걸쳐 있고 오늘 아래 꼬리 달고 더 안 빠졌죠.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추가로 좀 하락하면은 그 밑에 있는 121선까지 더 밀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반등 나오면 최저점에서 사는 거예요.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졌습니다. 예, 한 30%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한번 매수해 보는 거죠. 이 종목을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시면 과매도권에 들어온 상태에서 골든크로스 나오기 직전 RSI 과매도권 조금 전인데 과매도권 가까이까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충분히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응축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왜냐하면 오늘까지도 지금 외국인이 엄청 많이 사고 있고 저 금융투자도 계속 팔다가 최근에 한 열흘 정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종목이 이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종목이 있어요. 여러 종목이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런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그럼 뭐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매수해서 뭐 손절 라인 이렇게 잡고 분할해서 매수한 다음에 뭐 전고점 부근에 이렇게 뭐 도전,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상당한 만약에 전고점까지 가게 되면은 55% 정도, 5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오늘 저는 뭐 8, 9종목 정도를 아까 좀 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진짜 정말 좋은 종목을 한번 이번 주말에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 그거를 뭐 전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소개를 일단 해드리고 다음 주 초반에 한번 상황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하고 뭐 그런 방법으로 좀 재밌잖아요. 일단 해보는 거죠. 뭐 그렇게 해보는 거고 예전에 그 한 10여 년 전 그 이런 뭐 코로나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코로나 그런 상황하고는 비교하기 좀 어렵더라도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라든가 이런 큰 이슈가 있고 그런 이후에 그 이런 보조지표 활용한 매매 방법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괜찮아요. 이게 왜 이 종목이 왜 매수 신호가 나오지? 근데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요. 왜냐면 그거는 외국인 기관이 뭔가 사주고 있고 어떤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고 하는 패턴이 나는 잘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이 차트에 지금 녹아 있는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신호를 보조지표가 읽어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같으면 내 감정을 걷어내고 일단 딱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 매수를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이번 주 주말부터 지금 저도 되게 그 흥미로워요.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인데 4월 분기도 바뀌는 지점이고 제가 이 컨셉을 좀 바꾸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금요일 이제 시장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내 방법에 의해서 검색이 되고 걸러질까?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고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내 포트폴리오를 채우게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지고 이거를 이번 주에 한번 우리 회원님들한테 멋지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참 오늘 그 산불 뭐 아까 100% 진화됐다고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요. 울컥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끔찍한 진짜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이라고 하죠. 이번 경북 그 산불이 나라에 참 그 흉흉한 재난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피해자들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명복을 빌고요. 피해 복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이렇게 우리나라는 서로 잘 이웃을 잘 돕고 어떤 힘든 상황을 나누는 그런 어떤 정이 있잖아요. 품앗이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어떤 돕기, 경북의 피해 이재민들 돕는 그런 뭐 성금 모금 이런 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 또 서둘러서 피해 보신 이재민들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그 불 끄시느라고 애쓰신 분들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고 피해가 더 크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겨서 속이 너무 상하고 이 이재민들 그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뭐 울컥울컥하고 그런 마음이 저만 그랬겠어요. 다들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잘 이제 추스르시고 또 희망 잃지 마시고 잘 이렇게 재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